48절과 49절 51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악한 종은 술친구들로 더불어 주인이 언제 올까 무시하고 생각지도 안 하고 술에 취해서 울루날라 놀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향락에 빠져서 술중독에 빠져서 안락에 빠져서 주인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야. 직분을 다 뺏기는 거야. 그리고 밖에도 쫓겨나고 술 피운대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주의 재림에 대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관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에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직무를 태만히 하고 주인의 것을 탕진하고 향락에 빠진 악한 종은 뜻하지 않은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그 초에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버린 거야. 대문을 열고, 요새는 대문이 교회지니까 대문이 아니죠. 초인종이죠.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요새 탁탁탁 눌러서 하는 거. 그 소리가 들리네. 따따따따따따따따 탁 열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막 파티가 열리고 있어. 여기서는 막 보드석 치고 있고, 한쪽에는 빠찡구 하고 있고, 한쪽은 술 취해가지고 막 여자 끼고 막 그냥 막 뽀뽀하고 홀랑 벗고 막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주인이 들어가. 그러니 주인이 들어가 그걸 보고 봐봐봐요. 눈이 돌지 않겠어요? 주인이?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주인이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어떻게 한대요? 내쫓아버린다잖아. 무서운 형벌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형벌이면 지옥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 자를 외식하는 자를 불의한 청지기를 자기의 뜻에 맞지 않게 탕진한 그 종을 밖으로 내쫓아서 어떻게 한대요? 쫓아내니까 통곡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망했구나. 망했구나. 오늘이 11월 14일이거든요. 오늘 누구지 그게? 무슨 장관이던데? 구융철인가 무슨 철인가 그 사람이 오늘 기자들에게 그 얘기하대. 지금 주가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주가가 얼마예요? 지금 1470원인가 75원에 70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떨어진 게 지금 말을 어렵게 하는데 그 장관이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떤 회사가 망할 때 지원해 주는 것도 그것도 뭐라 하죠? 그것도 뭐라 하는데 유병원한테 그때 김대중 때하고 노무현이 때 문재양이 때 비서실장이 있고 뭐 할 때 그때 유병원한테 그 돈 2천억 원씩 그때 해줘가지고 살려놔가지고 결국은 세월호 사건 터진 거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거 망하게 만드는 거 살려가지고 김대중이가 그런 것처럼 국가 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국가 돈을 국민의 세금 뜯어다가 그 세금 뜯은 걸 갖다가 국구에 있는 걸 갖다 연기금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저길 거예요. 연금, 여러분이 된 연금, 그거를 갖다가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쏟아 부었대야. 그래갖고 지금 몇 프로? 0. 몇 프로? 0. 몇 프로인가? 1. 몇 프로 하락했다고 나오대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투입을 더 하겠대요. 그래갖고 잡겠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빚이 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잖아요. 100만원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2만원을 세금을 떼고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봉급을. 그럼 100만원이면, 봉투에는 100만원인데, 아까 예화 드렸잖아요. 봉투에는 100만원인데, 아마 10%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투에는 100만원이 써있는데, 돈은 얼마가 들어있어요? 그럼 100만원이면 90만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내잖아요. 그럼 세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에서 지금 10만원을 세금을 뜯어가던 것을 거기다 한 2천원 더 보태거나 3천원이 더 보태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그거라니까? 세금으로 막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 빚은 연체가 지금 문재양 때에 1100조 원이었잖아요. 이재명 들어서고 나서 지금 1300조인가? 1500조인가 됐어요, 지금.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되면 1500조, 2000조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재작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미 얘기했어요. 국회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이제 더불어당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빚 팍팍 올라간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좌파는 그렇다고요. 좌파 정권 들었으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달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700원 되니까 좋대야.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또 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왜? 이번에 국제유가 4.2% 떨어졌잖아요. 하락이 됐잖아요. 급락이 됐다고 나오더만 기사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유는 휘발유 살 때 얼마에 사요? 1700원. 폭등이 됐다고요. 왜 그래요? 원달러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그게 국제유가는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싸우잖아. 왜? 유가는 뭘로 사와야 돼? 달러로 사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사가지고 그걸 갖다 줘야 하잖아요. 1700원에 달러를 사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달러가 우리 환율이 떨어진 거라고요. 우리 돈 값어치가 떨어진 거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뭐 달러 있는 사람은 좋아하겠지. 달러 받으면은 1700원 받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옛날에 IMF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2200원인가 2700원까지 갔었잖아요. IMF 왔을 때. 왜 그래요? IMF에서 우리나라한테 돈 빌려줄 때 뭐라겠어요? 기업 사원들 다 자르고 기업 합병하고 하라겠잖아요. 그 바람에 완전 개작살 났잖아요.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돈을 받아가야 되니까. IMF에서 빌려주는 돈이니까. 그러려면 우리나라에 돈 빌려줄 때 건전성이 확보가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업을 10개 있던 거를 7개를 줄여야지. 그래 안정성이 되잖아요. 10개 그냥 놔두면 다 망할 거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떨어졌는데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오빠 왜 이렇게 휘발유값이 이렇게 올라갔어? 뉴스 보니까 국제유가는 떨어졌다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대. 아 그런 거야?
나는, 뭐야,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네? 우리 동생도 모르더라니까. 이렇다니까요? 개닭살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 관세 때문에. 관세 합의를 못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25% 먹고 있잖아요, 지금. 평균만 25%예요, 평균. 안으로 들어가서 철강 들어간 거는 지금 50%, 60% 지금 먹고 있다고요, 관세를. 현대차, LG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차는 많이 팔리는데 지금 몇십억이 뭐야?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발표하는데 몇십조 원이 지금 손해봤대요, 지금. 그랬더니 유시민이 뭐라고 하고 있어. LG하고 현대가 그랬다고 하니까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갖고 현대하고 LG가 좀 손해 좀 보면 안 되냐고 이지랄하잖아요. 자파놈들이 저런 놈들이라고요. 관세 해결을 못하니까 이 지경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관세 협상해가지고 지금 15% 먹고 있잖아요. 일본은 막 그냥 가서 제일 먼저 했잖아요. 일본이라고 멍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국민들 생각해서. 근데 우리나라 왜 그래요? 민노총하고 호남 때문에 그래요. 왜?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시장 경제 100%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고기 30개월 이상 되는 거 수입하라는 거예요. 쌀 개방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IMF 타결한 그 나라들 전부 다 소고기 개방 다 했고요. 일본은 몇 년 전에 한 거고. 왜? 일본 사람들 다 네 송송 걸려가고 다 죽었어야지. 안 죽었잖아. 옛날부터 30개월 이상 된 거 먹었는데 지금 병 걸린 사람 없잖아,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아마 다 죽었을 거야. 지금 그 김민선이 죽었나? 소고기 먹고? 미국 가서 소고기 지금 햄버거 먹는 거 나오던데 그거 먹고 혹시 네 뻥 구멍 나서 죽지 않았나 모르겠네. 김묘한은 안 죽었나? 김재중은 안 죽었나? 모르겠네. 요새 테레비도 안 봐서. 아, 소고기도 안 먹었으니까 사뒀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개방 안 하려고 지금 3,500불을 이재명이 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 개방 안 하려고. 나라를 완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쌀 개방, 소고기 개방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세금 투입하겠다고. 그래갖고 잡겠다고. 못 잡아요. 투입해도 나라만 망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할 거다. 이때가 되면. 그리고 뭐예요? 직무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직무. 이건 또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신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너희들 이렇게 도둑질 했지? 이렇게 충성 안 했지? 이 소리예요, 지금. 주인의 것을 네가 탕진했지? 지금 그거 있잖아요. 탕진했다고. 동료 청지기들을 막 채찍질이라 압박을 하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나라를 내가 비유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정권을. 정권도 아니지만 계속 먼 나라로 그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이렇게 소식 없이 온다는 거예요. 뭐처럼? 번개가 동쪽에서 나가지고 서쪽으로 치는 그 순식간에 그 일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보게끔 전 세계가 다 알아보게끔 그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불성실했던 종들이라는 게 뭐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교회도 있지만은 나라적으로도 있잖아요.
나라의 종은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들이 뭐라고 항상 선거 때마다 당신들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민은 뭐예요? 국민은 왕인 거야. 우리가 왕인 거야. 여러분이 왕인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돼. 당신들이 종이 돼, 이제. 저들이 왕이 돼. 선거 때만 되면 와서 절하고 회개한다고 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당선되고 나면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너 이러고 앉았어.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종은 이런 종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벅벅 깔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이러고 있는 거야. 슬피 울면서.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절망하는 소리. 응? 종의 직분을 감당을 못했으니까,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을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술파티만 하고 여자와 놀아나고 남자와 놀아나고 국고나 빼쳐먹고 주인 거나 도둑질하고 주인이 늦게 올까봐 늦어질다고 생각을 예상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뜻대로 뭐 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다리가 아파서 좀 요새 많이 나섰는데 내가 이렇게 아플 줄 알았나요? 몰랐다고요. 나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걷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 어제까지 내가 멀쩡하게 걸어 다녔다니까. 지금 뭐 어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때 당시에 펄펄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걷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런 걸 내가 알았냐고요. 그거를 이렇게 될 줄을. 그 병원에 갔더니 약을 5일치 줘서 먹었더니 그래도 안 나. 이 목도 아파갖고 갔더니 5일치 줘줘 약을 먹었어. 안 나. 또 가서 그 다음 주에가 또 줘왔어. 또 안 나. 그 다음 주에 또 줘왔어. 이번에 4번째 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났어요 지금. 물리치료도 계속 했더니 지금 많이 났어요. 오늘도 병원에 아침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어제도 갔었는데 어제도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더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아픔은 그렇게 온다고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24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일 때 깜짝 놀라고 쳐다보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것이 지역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니까, 공중에서 이제 내려올 때니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세상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 2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미리 얘기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매주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은 이제 복음도 전할 때 있고, 이제 제가 복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냥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요일 날이나 뭐 금요일 날 같은 때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겠죠? 나오셔갖고, 그거 있잖아요. 물시티, 그거 주는 사람이 많아요. 난 안 받아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안 받아요. 안 믿는 사람 드리라고, 전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게 전하는데, 안 받는 사람이 90%라고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받으려겠다 가지고 교회면은 그냥 주고 가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여기서는.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중에 거룩한 곳에 설 때가 되면, 서면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에까지 하는 것처럼 내가 순식간에 오겠다. 그때가 되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때가 되면 준비 안 된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아까 통곡하고 온다고. 이를감이 있으리라고 밖에서.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러한 악한 종의 운명은 영적인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도취되어서 자기가 맡은 밑에 종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화톡 친구들을 불러서, 포카 친구들을 불러서, 또 한쪽에서 떡집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그날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새 버튼 누르면 딱딱딱딱딱딱딱딱 하더니 문이 철컥 열리네. 그러더니 거기에 수백 명이 앉아서 그 짓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주인인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얘기야, 이게.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통곡하며 내가 왜 이랬던가 준비 안 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심판하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제요. 천년왕국이.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예화도 많이 들고 했는데 다 성경에 적용되는 것이라 지금 제가 한 거잖아요. 유다 예를 들은 거, 또 홍수 예를 든 거, 그런 거 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들, 세계에서 일어난 일도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모르겠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국회에서 돌아가는 일 보면 아, 때가 다 왔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따위짓 하는구나. 알잖아요. 그걸 보면 아, 주님의 때가 다가왔구나.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걸 보면 알라.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의 때, 그때가 되면 통곡할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화 들은 거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세상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10계명까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저자가 속해 있잖아요. 전부 다 10계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범했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 얘기한 건가요? 주님의 얘기잖아요, 지금. 율법 얘기.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왜? 이걸 읽고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안 줬으면 율법을 안 줬지.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율법을 줬겠어요? 안 줬지?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드렸잖아요. 조이대가 재판을 열게 되면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재판을 못 열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그거잖아요. 내가 틀린 바 됐냐고. 근데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 하잖아요. 법제처장을 갖다가 대장동 재판 이재명의 변호사를 갖다가 거기다 놓으니까 엊그저께 2주 전에 나와서 뭐라겠어요. 법제처장이 나와서 이재명은 무죄라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무서워? 재판 여는 게? 법제처장이 무죄라겠잖아. 그리고 더불어당 전체가 다 무죄라잖아요, 이재명이. 그리고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는 좌파 목사들, 우리 지방에 그 여자 목사들도 있고 남자 목사들도 있고 이재명은 무죄래, 죄가 없대, 그 사람들. 근데 재판은 여는 건 안 된대. 이게 말이 되냐고. 어불성설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검사를 왜 무서워해? 죄가 없는데 왜 판사를 무서워해? 죄가 없는데 재판을 왜 무서워해?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안 열게 하는 법을 통과를 시키냐고요. 통과를 시킨다. 발의를 한다고 다 준비돼 있다니까. 발의만 하면 된다니까요. 발의대가 망치만 두드리면 된다니까. 왜 그 짓거리 하냐고. 모르겠어요. 그래도 죄가 있다는 거잖아. 지기현 판사를 왜 저렇게 협박을 해요? 사표 내라고. 지기현 판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 주임 재판관이잖아. 근데 지기현 판사는 이걸 내란죄도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란죄도 네가 때리든가, 내란죄도 안 하려면 너 그 자리 떠나고, 너 떠나면 우리 좌파 김일성 주다파 판사 갖다가 거기다 놓을 테니까 그 사람이 재판해서 내란죄 적용할 거니까 너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조이대도 마찬가지고. 조이대가 재판을 열 것 같으니까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거요.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주사파 대법원장 앉히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느냐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아는 거를 모른다면 당신은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은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고, 나는 오늘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방에도 화인 맞은 사람이 있고. 화인 맞아? 아예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신해요, 저는. 좌파는 아까 김초등 교수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수더라? 이나대 교수, 정중소 목사, 그분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좌파라면 그 사람은 의심해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된다겠어요, 그 사람. 근데 김초등 교수는 100% 지옥 간다. 구원 못 받은 거다. 착각하는 거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초등 교수뿐만 아니에요.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바울 신학하고 신학학 박사 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좌파들은 또 교수들은 또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쳤던 캐시대학교 그 자파 교수들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난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들 착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적용한 것들 다 성경 찾아서 제가 읽어주고 거기에 적용시켜서 다 오늘 정치적인 거, 그저 국회에서 저 사람들 법하는 거 이런 거 다 적용시켰습니다. 괜히 또 정치적인 얘기했다 하지 마세요. 예. 오늘 다 적용시켜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더러 왜 성경 얘기만 하지 세상 얘기를 하냐, 정치적 얘기를 하냐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겠어요. 성경은 신구약 다 합해서 다 정치 얘기다. 90%가 정치 얘기고 구약은 90%가 80%가 전쟁사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맞는 거니까 제대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저처럼 수백 번 읽고 연구한 사람은 정말 성경 읽어보면 다 전쟁사고 다 정치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죽었고요. 그래서 적용시켜줬던 거예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한 가운데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어떤 직장을 다니든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하고 또 특히 성경 말씀을 한 기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선택적 개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왜 서영교가 강백신 검사를 이틀막 하는지 아시겠죠? 다 말했어요. 2025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 검찰 1팀과 검찰 2팀이 있었고 1팀은 배임 수사를 벌였고요. 2팀은 50억 클럽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재시작되자마자 관련된 문건들을 보니까 그 안에 이재명 관련된 수사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수사라는 건 끝난 사건이 있고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관련돼가지고 인적 물증 또는 물적인 물증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요 너무 설명을 잘해준 거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수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걸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수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이 사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까? 민주당 지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 경선 시절에 맞붙었고 그 당시 이낙연 측에서 먼저 대장동을 터뜨렸어요. 아직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입니다. 그로 인해 문재인이 이 수사와 관련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실제 이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던 겁니까? 아까 강백신 검사가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 당시 1기 수사팀이 이재명의 혐의점을 추적했고 그 내용 안에 이재명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문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덮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 때도 검찰 수사팀이 이재명 혐의점을 추적했고 그와 관련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문건을 남겨놨고 그 문건이라는 게 대충 남겨놓은 것도 아니라 물적인 증거와 인적인 증거를 다 남겨놨는데 이걸 어떻게 덮냐고. 이러니까 오늘 강백신 검사가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서영교가 지금 입틀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보여지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잘 보십시오. 분명히 문재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에도 이재명의 혐의점이 추적이 되었고 관련된 수사의 필요성, 관련 인적 물증의 증거들을 다 찾아냈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실제 이재명까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잖아요. 대장동 공소장에 이재명 빠졌고 결제 라인에 정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은 조사도 안 했습니다. 정진상을 해야지만 이재명까지 올라가는 건데 정진상까지도 안 올라갔다고요. 그런 가운데 얘네들이 쪼개기 회석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바꿔 말해 문재인 정권은 의도적으로 대장동에 있어 이재명을 뭉개줬던 거예요. 왜? 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기니까, 우리가 이기면 문재인이 큰일 나니까 이걸 문재인 정권 검찰이 유야무야 덮여준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누가 이 사건을 덮은 겁니까? 누가 이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지. 문재인 정권도 이재명의 혐의점을 알고 있었고 관련된 수사의 필요성, 인적, 물적 증거를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윤석열 정부 검찰이 덮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바꿔 말해 조작하고 덮었던 건 윤석열 정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오늘 이렇게 뻔뻔스럽게 마치 대장동 재수사 때 이재명을 검찰이 일부러 넣기 위해서 남욱을 강압한 것처럼 말하는 오늘 남욱의 진술입니다. 자,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남욱은요. 미국으로 톡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JTBC를 만나서 이재명을 아예 모른다 그랬어요. 알아도 딱 한 번 봤다 그랬고 사적으로 아무런 연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이 수사를 본격으로 시작하니까 남욱은 뭐라 그랬죠?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다. 선거자금 최소 4억이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자금이 어디까지 넘어갔느냐? 이재명 경선자금 20억 요구까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걸 유동규 씨가 이와 관련된 사업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당시 남욱은 20억을 줬던 이유가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았다. 그래서 경선 비용 20억이면 싸다고 생각했다라는 진술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남욱이 유동규한테 말했던 20억 이걸 유동규가 먼저 남욱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김용이 먼저 유동규한테 요구를 했고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그 돈을 끌어와 이게 이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검찰이 남욱 측근이 돈 건넸다고 주장한 CCTV, 장소, 출입 내역 확보했고요. 그 과정 속에 유동규가 김용한테 어떤 식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방법부터 금액부터 장소까지 박스에 쇼핑백까지 다 나왔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김용이 2심까지도 징역 5년에 불법 선거 자금 혐의로서 유죄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재명이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자신의 측근들이 이재명의 경선 자금을 위해서 대장동 민간업자한테 요구했고 그걸 대장동 민간업자가 줬고 그걸 재판 과정이 입증이 되어서 김용이 유죄까지 받았는데 이걸 이재명이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왜 남욱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재명의 측근들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대장동으로 엮여있기 때문이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진짜 조작하는 겁니까? 누가 지금 이거 사건을 덮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남욱이 지가 다 불어놓고 이제와 또다시 이재명이 권력을 먹으니까 또 말 바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못 덮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와 관련돼 지금처럼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문재인 정권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을 치기 위해서 한 사건인 것처럼 얘네들이 왜곡하고 가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문재인 정권 때도 이재명의 혐의점을 알고 있었고 그걸 추적했고 관련된 물적 증거와 관련된 인적 증거를 남겼고 그 증거 가운데 재수사가 되어서 이재명까지 넘어갔던 겁니다. 까지를 더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포인트는 이 수사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걸 덮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올라가기 위해 정진상이 수사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정진상까지도 안 했던 게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정치검찰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재명은 맨 처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몰랐다. 유동규가 다 했다. 유동규가 모든 걸 다 덮어쓰게 만들게 이재명이 말을 했었죠. 중요한 건 이렇게 유동규한테 덮어쓰게 만들려는 사람이 이재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도 있었습니다. 당시 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지난 2021년 11월 남욱 변호사는 조우영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주임 검사에 대해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는 남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해 해당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남 변호사의 이러한 진술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집중적인 회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김 씨가 2021년 9월 미국에 있던 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유동규의 단독 범행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유를 거치며 남 변호사의 입장은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영 씨는 자신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남 변호사와의 진술이 엇갈리자 2021년 12월 대질신문이 이뤄집니다. 이 자리에서 남 변호사는 내가 착각했다며 결국 조 씨와 같은 취지의 진술로 바꿨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지금 남욱이 어떻게 진술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진술이 바뀜에 있어서 가장 처음 김만배한테 회유당해서 유동규의 단독 범행으로 정리하려 했다라는 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이거 누구랑 스탠스 똑같아요? 이재명과 스탠스가 똑같아요. 그럼 지금 이재명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가 유동규 단독 범행으로 몰려 그랬고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을 김만배가 꼬든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왜 JTBC가 이렇게 미국까지 넘어가 남욱을 만날 수 있었는지 과정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언론 보도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한창 불거진 지난해 10월 김만배 씨는 미국에 머물던 남욱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맺은 이른바 700억 원 약정과 관련해 그거 얘기하면 형은 죽는다고 말했다고 남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700억 원은 김 씨가 대장동 수익 가운데 유 씨 몫으로 떼주기로 했다는 돈인데 검찰 조사에 앞서 동업자였던 남 변호사의 입단속에 나선 셈입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을 자필 메모로 남겨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것이라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도 종용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온 김 씨가 실소유주를 숨기려고 남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입니다. 메모에는 또 남 변호사의 검찰 조사에 대비해 대응을 논의한 내용도 담겼는데 김 씨는 검사가 어디로 끌고 갈지 확인하고 답변하라고 하고 추임새 넣지 말고 천천히 답변하라는 등 세세하게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이와 관련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